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번째 시간입니다. 시골에 살 때 주거 공간, 생활 공간을 어떤 개념으로 설계하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시골 생활은 일단 도회지 생활하고는 좀 다른 생활이죠. 생활의 개념이 좀 달라지죠. 사실은 생활의 개념을 좀 바꾸기 위해서 시골로 오는 거죠.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시골로 오는 거죠. 자연의 일부가 돼 가지고 깨끗한 물, 그리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서 살기 위해서 시골에 오는 거 아닙니까?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만지다 보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텃밭에서 풀을 매면서 가꾸어서 따먹는 상추나 오이나 고추, 토마토 맛은 아마 마트에서 사 먹는 맛하고는 차원이 다른 맛일 겁니다.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흙 속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을 오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는 주거 공간도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 이 주거 공간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사시게 되면 방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밖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조그만 텃밭이라도 일구면 거기에 무배추나 이런 채소들 가꾸고 그리고 김 매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게 되고요. 주변에 어디나 물도 좋고 공기도 맑은데 굳이 방 안에 있으려고 시골에 가는 건 아니죠. 자연하고 조금이라도 가깝게 지내고 흙을 만지면서 살려고 시골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너무 크게 짓지 말고요. 집은 꼭 필요한 공간만큼만 짓고 그리고 나머지 들이나 산이나 하늘이 다 내 거잖아요. 이 자연을 즐기려고 시골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집의 규모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전에도 드렸었죠. 그러면 집이 작아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큰 개념에 있어서 집을 어떤 구조로 어떤 개념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실 텐데요. 실내 구조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 공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주방이 있는 활동 공간, 주로 서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죠. 입식 공간이라고 그러죠. 활동 공간하고 두 번째는 잠자는데 침실 공간으로 이렇게 활동 공간, 침실 공간으로 두 개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활동 공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마시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주방, 화장실이 같이 딸려 있는 공간이 활동 공간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앞으로 많을 것 같다 하면 이 활동 공간을 좀 넓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 공간은 입식 생활 위주이기 때문에요. 이곳의 난방은 온수 보일러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간은 대체적으로 면적이 넓죠. 구석구석 빨리 따뜻하게 데피려면 보일러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특별하게 뭐 불을 떼거나 그럴 필요 없고 사람 손이 좀 덜 가죠. 편리하죠. 이 공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입식 공간은 현대 생활에서 추구하는 편리함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소파, 식탁, 그리고 무거운 냉장고 같은 것들도 이 공간에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강도나 내수성, 그리고 보일러 시공에 적합한 이런 재료를 써야 되겠죠. 시멘트, 콘크리트를 써서 하실 수도 있고요. 흙을 이용하시려면 흙에는 석회를 섞어 가지고 강도를 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침실 공간, 침실, 잠을 주무시는 침실 공간은 역시 불 때는 구들방이 최고입니다.
보일러도 뜨끈뜨끈하게 지내실 수 있겠지만 사용하기에는 보일러가 스위치만 넣으면 돌아가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역시 이 불을 떼서 방을 데피는 구들방은 그 맛이 틀립니다. 구들방은 아궁이에 불을 넣으면서 불멍을 때리는 낭만을 느껴볼 수도 있고요. 또 결리는 몸을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지지고 나면 다음날은 거뜬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땔감을 준비하느라고 또 몸도 움직여야 되죠. 구들방은 편리한 집이 아니고 조금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몸에 활력을 얻게 되고 추운 겨울일수록 움츠러들기가 쉬운데요. 그럴수록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들방은 그렇게 만들어 주죠. 영하 10도 20도일 때도 불을 떼러 나가야 됩니다. 그게 건강에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들방은 편리한 집이 아니고 조금 움직이고 활동을 해주게 하면서 편안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집이 구들방이죠. 그래서 침실 공간은 이런 구들방이 역시 최고입니다. 구들방의 크기는 3평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3평 정도면 아주 충분하고요. 그리고 방이 크지 않아야 땔감도 적게 들고 건축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공간은 기체학 측면에서도 좀 아담해야 몸에 기가 발산이 되지 않아서 좋다 그럽니다. 잠자는 공간이 넓으면 기가 흩어져 가지고 오히려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을 가진 황제나 왕들도 잠자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럽니다.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잠자는 공간을 아담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영화 같은 데 보면 보실 수가 있죠. 시골에 집을 설계하실 때 큰 개념으로 공간을 2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활동을 주로 하는 거실 공간은 입식 공간으로 해서 온수 보일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침실 공간은 좌식 공간으로 해서 불 때는 구들방을 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골에서 출입구 현관의 문제입니다. 출입구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게 되면 텃밭에 채소를 심고 풀을 뽑고 채소를 기르는 그 맛에 사실은 또 시골 생활의 맛이 있습니다. 신발에 흙이 묻게 되죠.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흙 묻은 신발,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들어가게 되면 현관에 흙이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드나드는 또는 손님이 들어오는 입구하고 별도의 입구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요.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는 현관 입구가 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시골 생활을 해보면 필수죠. 그리고 시골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마당입니다. 이렇게 꽃이라도 심을 수 있는 꽃밭이 딸린 마당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마당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 실내에서 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 바로 마당인데요. 고추도 넣을 수 있고 운동장도 될 수 있고요. 빨래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하고 같이 뜀박질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마당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시면 대문간에 행랑채로 구들방하고 화장실이 딸린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손님방으로 좋겠죠. 손님방으로 좋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구들방, 행랑채 구들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시골에서 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시골에서는 텃밭 농사라도 하려면 괭이나 농기구 같은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조그만 창고도 꼭 필요하게 되고요. 비닐하우스도 조그만 게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고추나 무말랭이 말리기도 좋고요. 비가 올 때 콩이나 참깨, 들깨를 말리기도 좋고요.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시골에서는 요긴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살다 보면 또 필요한 게 건조기하고 저온 창고입니다. 건조기는
고추 말릴 때 꼭 필요하죠. 건조기. 그리고 뭔가를 말려서 저장을 할 때 건조기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 창고도 필요한데요. 농작물을 조금 오래 보관할 때 도예지에서는 냉장고에 넣지만은 농작물은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온 창고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시골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도 도회지처럼 이렇게 사시려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골스럽게 살아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제 경험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생활을 할 때 이 주거 공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에 불이 안 드는 원인 중에서 고래 속의 냉기나 습기 이것 때문에 불이 잘 안 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래 속의 냉기나 습기는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냉기나 습기가 불이 들어가는 것을 왜 막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